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능관 멘토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조선의 수치제도에 대해서 공부하게 될 건데요. 이 조선의 수치제도는 조선의 그 경제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그 파트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많이 이해하기가 좀 힘드신 파트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좀 약간 낯설기 때문이에요. 현재와 다른 좀 방식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제대로 이해하지 않으면 단번에 이해하기가 어려운 파트입니다. 자, 여기에 제가 이렇게 써놓은 거는요. 어떻게 보면 진짜로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정도로 여러분들 책에 있는 것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책으로 공부하셨을 때 이해가 안 되신다면 한번 이거를 노트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 보시면 단번에 이해가 가실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먼저 우선적으로 여러분, 제가 그 경제사 개론적인 그 파트에 대해서 이제 영상을 찍을 때 말씀드렸어요. 세금이라는 것은 일단 여러분들의 그 생각 프레임을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이런 수치제도를 공부할 때는요. 즉, 다시 말씀드리자면 세금이라는 것은 현재 우리가 사는 현대사에서는 그냥 세금, 돈만 내면 장땡이에요. 그쵸? 하지만 이제 그 고대, 뭐 중세, 그리고 지금 여기 근대인 조선까지 이렇게 넘어가자면 세금이 세 종류로 나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야 돼요. 즉, 조세, 말 그대로 농사를 짓고 내는 세금, 그리고 공납. 공납은 뭐예요? 특산물, 토산물을 내는 세금, 그리고 역은 힘쓰는 거예요. 뭐 노동일을 하든지 아니면 군사 훈련을 받든지 이런 거예요. 총 한 명당 자 일생 살면서 이 세금 세 가지를 동시에 한꺼번에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좀 많이들 되게 힘들어하세요. 그 이해하는 데 있어서. 왜냐면 보시면 여러분들, 자, 공부를 하신 분들은 세종 때 공법이 있었고 뭐 인조 때 영전법이 있었고 그리고 광해군 때 대동법, 영조 때 균역법이 있는데 이거를 한꺼번에 공부하려다 보니까 머릿속이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자, 이걸 보시면 전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즉, 공법과 영전법은 결국 조세에 해당되는 거고요. 공납에 해당되는 건 대동법이고요. 그리고 영조 때 균역법 했던 건 역이에요. 역에 관련된 거예요. 즉, 이렇게 세 개로 나뉘어서 여러분들 세 파트로 나뉘어서 따로따로 공부를 하셔야 되지, 이거를 그냥 순서대로 이렇게 한꺼번에 잡아가시면 머릿속이 당연히 복잡해지죠. 되게 아리송해지고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저랑 같이 한번 시작해 볼게요. 먼저 조세는 뭐예요? 농사를 짓고 나서 이제 세금을 낸다는 거였잖아요. 그쵸? 자, 처음에는 손실답헌법이라 그래서 이제 전주가 농사의 작황을 직접 답사요. 즉, 그 전주가 이제 밭이나 논에 가가지고 이제 직접 보는 거예요. 얼마큼 걷었나, 뭐 잘 걷었나, 많이 걷었나, 적게 걷었나. 그래가지고 아, 이만큼 걷었네? 그럼 이만큼 내면 되겠다 하고 수조액을 결정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이게 아무래도 많이 좀 부정이 좀 발생할 수가 있겠고 또 갑질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종 때 공법이라는 걸 시행했는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약 17만 호의 백성들의 여론조사를 직접 실시했다는 거예요. 이거 세종이 관리들을 다 일일이 파견해가지고 약 17만 호의 여론조사를 통해서 이 공법을 제정하게 됐는데, 이 내용이 뭐냐면 전분 6등법, 즉 비옥들을 따져서 1등급부터 6등급까지 나누고 연분 9등법, 자, 풍용, 즉 이번이 뭐 그 풍년이냐 흉년이냐 이런 걸 따져가지고 9등법으로 나누자 해가지고 이거를 다 일일이 쪼개가지고 나눠가지고 수조액을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1개월당 20도에서 4도까지 이제 걷었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이제 이게 아무래도 되게 좋은데 여러분, 정말로 피곤하고 그리고 귀찮아요. 그쵸? 그래서 자, 조선 후기 때 인조 때 영정법을 실시했는데요. 이거는 이제 공호법 때 시행했던 연분구등법 폐지했어요. 아, 너무 복잡하다. 그냥 딱 정해서 내라 해서 전세를 정액화했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1개월당 그 4두나 뭐 6두 이 정도만 그냥 딱 내라. 거기서 그냥 끝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당연히 지주가 유리했고 농민은 혜택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대다수가
소장농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바꾼다고 할지언정 여러분 뭐 다른 그런 뭐 부가세 뭐 이런 그 각종 비용들을 이제 지주들이 농민들한테 다 떠넘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오히려 이걸 실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주는 유리했고 농민 혜택은 없었다. 오히려 농민이 더 몰락하는 더 힘들어지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다음은 공납을 할게요. 공납은 제가 뭐라 그랬어요? 특산물이나 토산물을 국가에 바치는 걸로 했어요. 하지만 이제 이게 박납의 폐단이 발생하니까 여러분 박납은요. 자, 납부를 방해한다. 이 뜻이거든요. 즉 이게 뭐냐면 육지에 사는 사람한테 강어를 가져오라고 하는 거야. 물고기를. 그리고 바다에 사는 사람 바다 쪽에 사는 사람한테 당연히 바다의 특산물을 바쳐야 되는데 그 육지나 막 산에서 나오는 막 도라지 막 이런 거를 막 가져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는 막 폐단들이 막 자꾸 발생하니까 자, 수미법. 자, 이 특산물 토산물을 내지 말고 이걸 대신해서 쌀로 내는 걸로 바꿉시다. 해서 수미법을 주장했는데 이 주장한 사람들 이이랑 유성룡, 조광조 등이 있습니다. 자, 다 세 명 다 유명한 사람들이죠, 여러분. 이 당연히 유명한 거요. 유성룡은 언제 나와요, 여러분? 그 임진왜란 훈련 도감을 만들자고 한 사람. 그리고 여러분 조광조는 뭐예요? 기묘사화 때. 자, 기묘사화 때 이제 그 개혁한 젊은 사람 조광조. 하지만 이제 결국 기묘사화 때 죽고 말죠.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자, 이게 계속 이렇게 일어나다가 임진왜란 이후에 이제 강해군 때 여러분 대동법을 드디어 실시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현익의 건의로 강해군 때 대동법을 실시하는데요. 자, 선해청을 설치해요. 이 선해청이 뭐냐면 원래 대동법이 처음 이름이 선해법이었어요. 그래서 선해청을 설치했다는 말이 나오면 아, 이거는 대동법 관련된 이야기구나 하시면 돼요. 그리고 자, 1결당 12두를 걷게 했고요. 그리고 이제 부가 기준이 원래는 가오였어요. 즉 집집마다 특산물을 바치는 거였는데 이제 쌀로 바치는 거니까 이 부가 기준이 집이 아니라 토지 결수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공인이 등장하는데 이 공인은 뭐냐면 그래도 여러분 쌀로 바친다 해도 특산물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이제 특산물을 이제 공인이라는 이제 그 집단들이 이제 등장을 해가지고 돈을 받아가지고 대신 이제 그 특산물을 납부해주는 사람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이런 결과로 여러분 대동법 실시로 무슨 결과? 조선 후기 때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하였다. 이거는요,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은요, 여러분 조선 후기 때 꼭 있는 정말 중요한 키워드이자 문장이에요. 조선 전기랑 조선 후기랑 경제사 사회 상황을 비교할 때, 자, 조선 후기는 상품화폐가 경제가 발달했습니다. 잊지 마세요. 다음은 역을 볼까요? 역은요, 뭐라 그랬어요? 힘 쓰는 거라 그랬죠? 역은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뭐냐? 요역, 말 그대로 뭐 막노동이에요. 군역은 딱 그냥 이름 보면 아시겠죠? 즉 군사일, 뭐 군사훈련 이런 거예요. 하지만 이제 전쟁이 한동안 없게 되자 이제 이 군역이 요역화가 됐어요. 즉 군역도 이제 요역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즉 요역 그냥 하나로 그냥 다 채워버리는 거죠. 하지만 이제 자 전쟁이 없다 보니까 이제 대신해서 이제 대리해서 이제 군대 가주는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그리고 이제 방군수포는 뭐냐면 이제 그 군대를 그러니까 딱 그 군사훈련을 받는데 이제 뭐 이렇게 쌀이나 뭐 이런 돈이나 이런 재물을 주고 빠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뭐 불법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걸 눈 감아주고 또 단속할 수가 없었죠. 그리고 이 역에 대해서 여러분 그 역이 너무 좀 뭐랄까 부정행위가 많이 발생하고 과도하게 막 갑질하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대표적으로 일어난 난이 뭐냐면 바로 임꺽정의 난. 명종 때 황해도 구월산을 공포에 떨게 했던 임꺽정의 난이 있습니다. 이 임꺽정의 난도 단독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좀 알아두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임진왜란 이후에 조선 후기 때 자, 드디어 이제 균역법이라는 걸 실시합니다. 영조 때요. 뭐예요? 1년에 그 군역 대신했던 거, 즉 역을 대신했던 걸 1년에 2피를 냈는데
자, 이거를 1년에 1필로 줄이자 이거예요. 하지만 이제 양반은 면제됐어요. 이거 언제 양반도 낸다고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냐면 그게 뭐예요? 바로 호포법이죠. 그거는 저 너머의 흥선대원군 때예요. 아시겠죠? 자, 이거는요. 1년에 1필 양반 면제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1년에 2필 했던 걸 1년에 1필 했으니까 당연히 재정은 원래 받았던 거에서 반으로 줄었으니까 줄겠죠? 그래서 이 부족한 재정 확보를 위해서 이제 뭐 결작, 선무 군간포, 어장세, 염세, 선박세 등 각종 세금을 막 걷어들이는 거예요. 각종 세금 이름을 붙여서. 그러니까 각종 막 짜잘한 세금들을. 그래서 결국에는 자, 이 군역에 해당하는 즉 이 역에 해당하는 이 백성들의 고통을 덜어주고자 군역법을 실시했으나 결국 결과는 뭐다? 농민들은 결국 결과적으로는 힘들었다 이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지금까지 여러분 조세, 공납, 역에 대해서 흐름을 쭉 봤는데요. 지금 뭐 많은 분들이 되게 잘못 공부하고 계신 건 뭐냐면 자, 세종 때 공법 그리고 대동법 강희군 이게 영정법이 되고 인조 때 영정법이 되고 그리고 이 영정법이 뭐 영조 때 균역법이 됐나? 이런 식으로 이걸 한꺼번에 그냥 짬뽕 해버리니까 당연히 머릿속이 복잡해지고 힘들어지는 거죠.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공부하지 말고 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이랑 과거는 완전 달라요. 즉, 조선 수치제도는 조세, 공납, 역 딱 세 개로 나누고 여러분 자, 보세요. 공법이 이제 시간이 흘러서 영정법이 된 거예요. 그리고 공납은 그냥 대동법 딱 하나, 역은 균역법 딱 하나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이렇게 이어지는 거 아니에요. 딱, 딱, 딱 이렇게 나눠서 공부하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자,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